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명환님의 독서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잃을 거라고는 단 하나, 지금에 끌려다니는 삶뿐이다. 문제의식을 품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답은 늘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새의 첫 기적을 쓰신 반철한 시인님은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딘가에 꼭 도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시작해서 쉽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다. 힘들기 때문에 힘든 만큼 쉬워진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에 있어보라. 단 하루 만에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독서의 힘이다. 어려운 길을 택해라. 시간이 지나면 루틴이 생기고 그 어렵던 길도 편하게 느껴진다. 최진석 교수님이 인간이 그리는 나무에 뭐라고 쓰셨냐면, 우리는 대답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다. 질문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쓰셨습니다. 대답의 세상은 끌려가는 세상이고 질문의 세상은 내가 끌고 가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던질 결정적인 질문을 찾아보자. 좋은 질문 하나면 인생이 바뀐다. 핸드폰으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기는 어렵다. 책을 읽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다. 생각은 왜 하는가? 발전하기 위해서다. 책을 읽으면 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책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던지는 좋은 질문 한 개가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고명환님의 인생을 바꾼 질문은, 명환아,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책이 저절로 읽어졌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이 모든 인생의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내가 읽은 책 한 권 한 권이 내 몸의 세포가 되어 하나씩 추가되는 것이다. 당신의 서재에 책이 쌓이고 당신의 몸속에 책 세포가 쌓이고 쌓여서 당신은 결국 거인이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을수록 우주는 커진다. 커진 만큼 큰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동영상 강의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입해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동영상 강의에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본인이 사색을 통해 갈고 닦아야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학원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긍정학원을 한 번 할 때마다 나를 스캔하게 된다. 두 번째,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체크한다. 세 번째, 내가 외친 목표보다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네 번째,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열정이 생기고 저절로 노력하게 된다. 다섯 번째, 결국 학원이 이루어진다. 후회를 하지 말고 그걸 경험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해야 한다. 가져올 걸 대신 이럴 때는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구나. 세 번째, 수백 번 듣다 보면 환희에 찬 삶이 너무도 생생하게 보인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상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유하지 말고 내 안에 쌓아라. 내 안에 부와 역량을 쌓으면 저절로 남을 돕게 된다. 결국 인간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삶에서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 돈의 선순환을 만들면 돈이 더 잘 벌어진다. 넘치려고 하면 돈을 잘 흘려보내면 된다. 넘치면 나눠져라. 그러면서 돈그릇을 계속 키워라. 이것이 돈이 저절로 벌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이것을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결핍의 힘이다. 돈, 몸, 잠, 책, 이 네 가지에는 결핍이 필요하다. 몸의 결핍은 적게 먹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릇의 크기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딱 맞는 돈만큼 가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책을 읽는 건 바로 내 그릇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다. 돈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애써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돈보다는 하루하루 설레고 신나게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일을 찾아라. 그런 일은 반드시 있다. 놀고 소비하며 즐기는 것은 단편적인 행복이다. 인간은 생산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하다. 특히 자신의 생산활동으로 타인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모든 것이 흐릿해질 때 단 하나,
반대로 갈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눈빛이다. 나이를 먹었다는 건 수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다. 이런 경험은 눈빛에 쌓인다. 주일에 3번만 도서관에 가서 30분씩만 앉아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 5분만 시간을 내서 긍정 확언을 외쳐라. 이렇게만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싹 사라진다. 내 안에 진짜 부가 쌓여 있는 사람은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주눅들지 않는다. 늘 자신감이 충만하다. 잠들기 전에 항상 부탁한다. 얘야 고마워. 난 너를 믿어. 나의 잠재의식아 고마워. 내가 자는 동안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글감을 하나 물어와줘. 산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지만 인간은 계속 자란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산도 인간에게 정복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자란다. 마음에 정리된 책의 내용은 내가 필요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삶의 해답을 찾아주고 아이디어를 던져줄 것이다. 좋은 책이란 특정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책이다. 독서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생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말이다. 고졸에는 정답이 없다. 나한테 맞는 해석이 있을 뿐이다. 어린아이 단계가 되면 이제 책을 읽고 내 철학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내가 만든 철학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다.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생각이 확장되면 나는 과연 어디에 쓸모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난 다양한 곳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량을 내 안에 쌓아두면 된다. 그래서 저도 저한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재경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감사합니다.